어떤 인원이나 검사 범위, 검사 항목 이런 지역 같은 게 변동은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책임과 권한도 변동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소에 관련해가지고 연구소가 이게 완주군에 우리가 더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이게 전북 쪽에 우리 가스에 대한 업무나 인력이나 관심도 굉장히 높아서 충분히. 본부장들한테는 뭐 광주하고 대전하고 이게 통합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수자원공사 이것도 인력들이 다 나갔어요. 가스공사나 한국은행이나 주택공사나 결국은 인력을 하나씩 그 19년도에는 저희가 212명이었어요. 192명으로 해가지고 한 20명 줄었네요. 줄었는데 조금 소폭 늘었죠. 197명으로 현재. 반대한다. 이슈K 시간입니다. 전국 각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축소나 통폐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지난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현행 14개 지역본부를 7개 광역권으로 바꾸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전북본부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남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대표님도 가스안전공사 개편안 보셨죠? 네네.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일단 문서를 봤는데 그 조직을 이렇게 개편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명확치 않아요. 물론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인원이 크게 축소되지 않는다. 또는 완주의 수소 관련해 가지고 뭐 조직이 확대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전의 공공기관이 통폐합되거나 이전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 있는 인력이 축소되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 지역의 이제 업체들 관련 사업들이 당연히 다 축소되는 거기 때문에 지역으로 보면 뭔가 좀 뺏긴다는 느낌. 그리고 예전에 이제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 통합사 LH가 진주로 가면서 그때 충격이 컸는데 그런 어떤 뺏긴다는 느낌이 이번에도 좀 강하게 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하나는 이제 가스안전공사라고 하면 적어도 안전에 관한 문제는 조직의 효율성 문제, 조직 개편은 조직의 효율성 문제로 대변되는 건데 이 안전과 관련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 내지는 조직 개편의 방향이 조직을 통폐하거나 축소, 효율성만 따지는 문제는 아니거든, 안전의 문제가. 근데 지금 문서로 봐서는 그런 내용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 앞으로 좀 더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가스안전공사뿐만 아니라 전북에 있는 다른 공공기관들도 역할을 축소하거나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 문제가 거론된 게 이제 한 해, 두 해가 아닌데 이런 문제가 자꾸 불거지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제3자가 공공기관의 어떤 조직 개편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다만 왜 그 공공기관이 통폐합되면 반드시 전북을 떠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지점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지역에서는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일단 통폐합 문제는 공공기관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직의 효율성을 담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뭐 디지털 환경이 이제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관리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통폐합 내지는 효율성이 강조되는 측면은 관리급들은 그대로 두고
비정규직화한다든지 또는 위험을 외주화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 공공기관마저도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통폐합이다, 지역을 떠난다 이렇게만 바라볼 게 아니라 노동의 관점에서 또는 지역의 관점에서 조직의 효율성 문제 이런 것도 공공기관, 특히 공공기관이니까 새롭게 평가돼야 되고 또 지역에서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편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북 목 찾기나 아니면 전북 독자권역 형성 뭐 이렇게 이런 주장들도 나오는데 이런 주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정서적으로는 정북목 찾기가 상당한 설득력을 얻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서 호남 또는 전북이 그동안 정권으로부터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좀 수혜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깊이 담겨 있었다고 보는데 결국에 광주 전남에 집중되고 전북은 뭐 공공기관 이전부터 시작해 예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북에는 전주 광주 전남의 광주 전남에 비해서 좀 적었다라고 하는 게 객관적인 평가인 것 같고 그래서 전북목 찾기가 일정 정도 정서적으로는 상당히 와닿지만 이런 문제 같아요. 참여정부도 그랬고 특히 이명박 정부 때의 어떤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이라는 게 5+2 광역정책이었거든요. 현재 이게 어디까지 왔는 거니 메가시티라고 하는 광역정책까지 넘어오고 있는데 이건 이미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학계 또는 정부 여러 가지 정치권마저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지방일수록 이거 우리는 광역시가 없기 때문에 이 경쟁에도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길게 보고 어떤 지역의 대응 논리 발전 전략을 세웠어야 되는데 항상 말은 앞세우고 구체적인 대안은 없고 소외론만 강조하는 이 틀에 좀 탈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부울경 메가시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어제 광역연합체인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이제 행정구역을 좀 통합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와 맞춰서 공공기관도 통폐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우리 사회는 아직도 본부, 서울, 중앙 중심이어서 그런 어떤 규모의 경제, 규모의 도시 또는 통폐합론이 나오면 소지역은 항상 뺏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규모의 어떤 경제, 규모의 행정으로 간다고 했을 때 반대도 반대지만 우리의 어떤 발전 전략이라는 게 지역 도민들과 함께 새롭게 수립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를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반대의 목소리 아래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게 좀 상당한 수기가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지방의 공공기관 발전 방향 좀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요? 일단은 큰 틀에서 보면 현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라든지 통폐합 문제가 사실은 정부의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딱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같이 대도시 중심의 지역 균형 발전은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개편을 해야 될 때가 됐고 공공기관 문제도 이제 균형 발전 플러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의 문제 또 노동의 권리의 문제 또 지역의 어떤 산업과 연계시킨 각종 종합적인 것을 통해서 공공기관을 지역화하고 지역에 이전하고 하는 문제로 좀 폭넓게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해결되지 지역 간의 경쟁으로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